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답안을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해보지 않은 내용 잠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직위 해제하고 직권면직, 이 구도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하고 직권면직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 1번에서 직위 해제 법적 성질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당시에 실수했던 것이 직위 해제 처분 나오니까 직위 해제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하자 승계 문제를 떠오르고, 그래서 직위 해제된 행정 처분이다.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예, 아주 익숙한, 여기 이제 노동위원회 뭐 이렇게 또는 공단 개입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다. 그럼 이것은 단계적 행정결정 중에서 가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죠. 단계적 행정결정에는 가행정행위하고 사전결정, 부분허가 이렇게 세 가지 논의가 되며 식에 따라서는 때로는 확약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행정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기에는 이 종행정행위로서의 직권면직, 이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잠정적 효력의 범위 내에서 최종적 종국적 규율성과 직접적 구체적 권리 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접근했다고요? 직위해제 나왔으니까 이것을 가행정행위 문제로 연결시키고, 가행정행위는 배운 대로 처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이다.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은 다 떨어졌던 거죠. 그렇죠?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직위 해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또한 직권 면직이라는 것은 상대방 공무원의 그 지위 자체를 박탈시켜버리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 처분하고 후행 처분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신 것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불가증력이 발생해 있는 상태여서,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직위 해제는 위법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직권 면직은 적법한 경우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위법한 선행 처분의 하자를 적법한 후행 처분에 대한 취소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있겠는가? 즉 하자 승계에 대한 문제에서 이런 구도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방금 본 대로 지금 이 문제에선 직위 해제하고 뒤에가 해임 처분 이렇게 나왔는데, 직위 해제 다음에 이렇게 해임 처분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 심화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하고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징계 처분으로서 해임 처분이 이렇게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서 직위 해제하고 해임 처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해임 처분이 하나고 이 직위 해제는 이것은 징계 처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징계 처분 아니고 얘는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결국 하나. 따라서 이 해임 처분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 나와도 일사불이제의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은 없다. 이런 식의 논점도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와 직권면직 그리고 해임 처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는 다르다. 뭘 조심하시라.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행정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답안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줄만 그러면 이제 설명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겠죠. 설문 1번에서는 두 가지 묻고 있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성질을 물었고, 해임 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에 미치는 효과를 물었고, 두 가지 물었었는데요. 문제점에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행정청의 지위 밑줄 그시고, 행정청의 지위, 그 다음 밑에 공법행위 밑줄 그시고, A. 공단위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이것은 이와 같이 근무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사법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청이 깨지고 공법행위가 깨져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끝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치는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줄에 직위 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 이렇게 밑줄 그시면 되겠습니다. 해임 처분에 의해서 직위 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효과, 이걸 짚어주시면 되겠죠. 밑에 직위 처분의 법적 성질을 봅니다. 직위해제라는 것은요, 공무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공단 직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신분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신분은 그대로 유지. 공무원에 대한 경우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 지금은 공단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 이거고요. 신분은 그대로 유지. 그다음 오른쪽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이겁니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즉 뭐예요? 직위를 박탈하는 겁니다. 지위는 박탈하지 않아요. 직위만 박탈합니다. 지위 유지, 직위
박탈. 행정청 보도록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거 공공조합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야 이건 문제 어떻게 딱 보고 이거 공공조합인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당연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화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 공단 그랬으면 뭐예요? 우선 공단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공법상 법인 아닙니까? 그쵸? 우선 공법상 법인까지는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공법상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1, 2, 3가 있어요. 1, 2, 3가. 근데 공단이 국가는 아니잖아요. 공단이 지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1, 2, 3에 3로 들어옵니다. 3로 들어왔는데 지금의 이 A 공단이 재단법인이나 영조물법인은 뭔데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그쵸?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남아있는 건 이거다 이거죠. 우선 어떻게 한다고요? 공단 그러면 이제 공법상 법인이다 하고 생각을 떠올리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국가 지자체 버려버리고 기타 공법상 법인 들어온 다음에 재단 법인은 항상 뭐로 등장해요? 연구소 같은 걸로 등장해요. 연구소 같은 걸로.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공기업도 아니잖아요. 지금 공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공공조합까지 밀고 들어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공행정사무 밑줄 보시고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기타 행정주체의 지위 인정되고 별도의 행정기관 보유 못하니까 본인이 행정청이고 밑줄 행정주체 및 행정청 여기까지 들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근로자와의 관계 문제예요. 근무관계, 인사조치 밑줄. 인사조치는 뭐가 아니에요? 공무수행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행정청 아니다. 행정청 아니다 해서 첫 번째 여기에 있는 행정청의 지위 이거를 깨버렸습니다. 행정청의 지위.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다. 이거 하나 깼고 그 다음에 사법행위 보도록 합니다. 판례 의료보험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과거에는 의료보험공단이었죠.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위에 직원의 근무관계 오른쪽에 밑줄 그시고 사법관계입니다. 사법관계면 그 안에서 하는 행위는 공법행위가 아니고 사법행위죠. 밑줄 사법행위. 사법행위. 그러니까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고 사법행위니까 결국 처분이 아니다. 거기 소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에 의한 구체적 사실형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례까지 밀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기 판례로 들어가게 되면 뭐 하나 추가됩니까? 뭐 추가돼?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것까지 추가되죠.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행정청에 관한 공권력 행사부터 다 깨져버립니다. 그죠? 다 깨져버리니까 처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간단히 끝내버렸고요. 그 다음에 판례 보시면 직위 해제 처분에 미치는 효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그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했죠? 직위만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지위 유지의 직위 박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를 한 다음에 동일한 사유 밑줄 그시고 동일한 사유 징계 처분, 해임 처분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무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해임 처분이 아니라 뭐 다른 징계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직위해제는 그 자체로서 효력 소멸이에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해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이 직위해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소멸입니다. 뒤에가 징계 처분이면. 알겠죠? 지금은 그 중에서도 징계 처분 중에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박탈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도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해임 처분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 밑줄 그시고 나서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내용 나오겠죠? 뭐 나오겠습니까? 사후적이다 이겁니다. 사후적이다. 이게 협의의 소유기죠. 3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 밑줄 그시고 나서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 밑줄 그시고 나서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이때까지의 직위 해제의 효과 유지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 해임 처분이 나왔던 시점까지 그때까지 직위 해제의 법적 효과 어떤 효과? 인사상 급여상 불이익 효과 그거 살아있다 이겁니다. 이거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부수되는 이익이 인정되고 그래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가는 거잖아요. 사후적이다 이거 안 잡아줘 버리게 되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후적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설문 1의 해결 처분 아니고 효력 소멸시킨다 사후적이다. 여기까지는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문 이해 해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이해 해결. 직위 해제 부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데 밑줄 그으세요.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뭐요? 첫 번째 맨 앞에 재심 판정 중 이거예요. 재심 판정 중. 직위 해제에 대해서 직접 소송 제기한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대상 적격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판정 밑줄. 재심 판정. 행정 심판의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재심 판정 밑줄. 그다음에 협의 소익 부분은 뭐요? 예, 효력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직위 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 이거죠. 직위 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 이 표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예, 피고 적격 관련된 문제는요. 예, 네 번째 줄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여기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 말 나와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 행정심판 전치주의. 예, 행정심판 전치주의는요. 재심 청구를 필요적으로 이거죠. 이 재심 청구가 바로 특별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 청구입니다. 특별행정심판 그죠? 그래서 재심 청구 필요적으로 이거가 나오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설문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진호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한번 잡아줘야 돼요. 안 잡아주면 안 돼요? 안 잡아주면 안 돼요. 왜? 우리 뒤에서 재결주인이 뭐냐 하면서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말을 할 건데 그러면 원처분은 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원처분이 직위 해제나 해임 처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 설문 1번에서 방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처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이거 처분 아니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재결이라 말하려면 중간에 뭐가 원처분인지 말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뭐가 원처분인지 그것 때문에 2번 잠깐 등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밑줄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서 물론 민사소송 제기해도 돼요. 민사소송 제기해도 되는데 뭐가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밑줄 그으시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처분신청. 알겠죠? 이건 처분신청입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결정이 나오게 되면 지금 가백에는 그게 무슨 처분입니까? 수익적 행정행위. 알겠죠? 수익적 행정행위.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입니다. 이게 처분 신청이에요. 구제 신청 이코르 처분 신청.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결정, 기각 결정. 이게 뭐야? 구제 결정은요? 허가 처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수익적 처분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기각 결정은 무슨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처분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거부 처분을 의미한다. 이건 밑줄 그으시고 이건 행정 처분이 원처분 밑줄 그으세요. 원처분. 예, 판례도 역시 이것은 원처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처분이다라고 말을 해야지 중노위의 결정이 재결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 판정 보도록 합니다. 재심 청구하고 재심 판정 이것은 행정심판의 재결 청구, 그죠?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밑줄 그으시고 행정심판의 재결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결이다. 대상 적격. 그럼 지금 재심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줄에 처분 등의 등 동그라미 등이죠. 등. 그래서 다음 줄에 행정심판의 재결 밑줄 그으시고 역시 이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우선 맞아요. 맞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갖고 지금은 이제 중노의 재심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점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밑줄 그으세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우선 행정소송법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이쪽 문제냐 이거예요. 이쪽 문제냐. 즉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개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원처분 중심주의, 재결주의. 원처분 중심주의, 재결주의는 언제 논의하는 거예요? 원처분 중심주의의 맨 첫 번째 줄 보시고 재결주의의 맨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행정심판을 거쳤죠. 그러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처분 한 개 있고 재결처분 한 개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처분이 처분, 재결처분이 뭐예요? 등. 그쵸? 처분 등이 취소의 대상인데 처분도 한 개 있고 등도 한 개 있고 그러니까 둘 중에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죠. 소대상 선정하기 놀이. 이게 바로 원처분 중심주의, 재결주의. 여기서 원처분 중심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처분과 관련된 하자는 원처분이죠. 동그라미 1번에서 원처분과 관련된 하자 밑줄 이러면 원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 밑줄 이렇게 되면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일반법, 행정소송법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거를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개별법에 뭐가 있어요? 지금 노동위원회법 27조에 보시게 되면 재결주의 규정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재결주의가 뭔지를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수의 취소의 대상이 존재할 때 재결주의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 밑줄 오로지 재결처분, 오로지 재결처분.
오로지 재결 처분이라고 할 때 뭘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원처분의 하자도 여기서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원처분의 하자도. 지금의 문제에서 여기서 지금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 취소용 제기했는데 이게 만약 중노위 재심 판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중노위 재심 판정의 고유한 하자입니까? 아니면 쥐노위 결정의 하자입니까? 이게 원처분의 하자예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기각 나왔죠? 그쵸? 기각 나왔고 기각 나왔어요. 이 기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로 바꿔보세요. 뭐가 돼버려요? 기각 재결이죠. 기각 재결은 어떨 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영역이 만들어져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영역도 안 만들어지면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애당초. 재결 자체의 고유한 영역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앞에 있는 원처분과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재결이 추가적 불이익을 발생시킬 때죠. 예를 들어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면이 제일 세죠. 견책이 제일 아래죠. 만약에 여기서 해임 처분이 원처분이에요. 그래서 해임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파면 재결을 했다. 그러면 추가적 불이익은 얼마큼 발생하죠? 파면 마이너스 해임만큼의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하죠. 거기가 바로 뭐예요? 기각 재결에서는 이렇게 추가적 불이익 부분이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여기서 진호위 결정보다 여기 중노위 결정이 더 침입적이에요? 뭔가 추가된 불이익이 있어요? 없죠? 그럼 중노위의 결정은 사실 뭐의 하자입니까? 여기 하자가 있다면 진호위의 하자예요. 그렇죠? 진호위 결정의 하자라고요. 이건 원처분의 하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대해 소송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원처분의 하자라고요. 진호위 결정의 하자를 얘가 그대로 답습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처분의 하자니까 무슨 말씀이냐? 원처분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재결주의에서. 그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소결에 가보시게 되면 노동위원회법 27조를 주로 거론하니까 이걸 밑줄 그어놓으시면 됩니다. 개별법률에서 재결이 바로 취소의 대상이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결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두 번째 줄에 재결주의에 대한 규정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외 대상은 무엇이 되냐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여기서는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원처분의 하자예요. 원처분의 하자. 판례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 대상 적격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 원고 적격. 어쨌든 뭐예요? 처분의 상대방. 여기서는요 재결의 상대방. 재결의 직접 상대방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아요. 패스.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 들어가시고 협의의 소익에서 현재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줄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지금 뭘 다투려고 하는데 직위해제 처분을 다투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 있죠.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서 비로소 직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미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됐다고요. 직위해제 처분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이미 상실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비로소 직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어떤 측면도 볼 수 있어요. 반대 측면도 볼 수 있어요. 뭐 해임 처분 살아있어요. 해임 처분 다투고 있는 중이죠. 해임 처분 제거된 거 아니에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위 해제 부분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직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비로소 직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비로소 직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뭔데요? 이미 직위 처분의 효력은 상실돼 버렸었기 때문에 바로 직위 해제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아직도 해임 처분은 다투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의미 우리 또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취소를 구할 만한, 즉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이요. 취소 판결 받고 바로 탁 튀겨야지만 그게 법률상 이익은 아니에요. 가능성도 법률상 이익이라고 봅니다. 가능성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이 성공했을 때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능성의 범위도 우리가 고려한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협의의 소익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이익, 현실적인 필요성을 말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는 12조 2문이고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까지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협의의 소익에 대한 답안 쓰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혹시라도 이 부분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점 강의에서 협의의 소익 테마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미니미 강의라는 게 있어요. 미니미 강의라는 게, 예, 이 학원에서는 제 강의들을 전부 낱개로 팔고 있어요. 낱개로 미니미 강의를 팔고 있으니까 하나에 5,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뭐 들으라고, 근데 여기서 이거 갖고 너무 길게 하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쵸? 예, 그러니까 5,000원밖에 안 하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면은, 예, 이 부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걸 지금 다 설명드리고 있기는 힘드니까 흐름만 보도록 합니다. 당연히 답안이 나와야 되는 거 뭐예요? 협의의 소익 의의 한번 쓰시고 법적 근거 12조 2문 한번 던지시고 부인 사유랑 예외적 인정 사유 한번 던지세요. 예외적 인정 사유 빠뜨려도 저는 신경 쓰지 않을게요. 그런데 예외적 인정 사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뒤에서 지금 현재 예외적 인정 사유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있죠? 지금의 문제가 부수되는 이익 쪽의 문제냐? 동그라미 1번.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가중제처분 규정 문제냐? 동그라미 2번. 이 내용을 어디다가 넣냐면 마지막에 사안 포섭하실 때 이걸 끌어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여기서 생략하실 거면 소개할 쓸 때 이걸 갖다가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시겠죠? 예, 부인 사유는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인 사유는 꼭 쓴다. 예,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의 의미. 여기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는 뭘 말하는 거냐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12조의 제목이 원고적격이에요. 그래서 12조 2문을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법률상 이익의 의미입니다. 판례는 원고적격설의 입장을 취해서 12조 전체가 다 원고적격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다수설은 협의의 소익설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느 걸 취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상관없는데 그런데 뭘 조심하시냐? 양가로 7번에 보시게 되면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라고 있어요. 인정범위라고 하는데 특히 누구 조심하시냐면 예, 협의의 소익설 다 설치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여기서 협의의 소익 인정범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12조 2문을 그 법률상 이익을 원고적격의 문제로 볼 것인가 협의의 소익의 문제로 볼 것인가 해서 내가 협의의 소익설을 취했다라고 하더라도 협의의 소익의 라인으로 이렇게 그어버리면 판례가 없어요. 이 부분에. 왜? 판례는 12조 2문을 협의의 소익의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 판례가 없어요. 12조 2문 판례는 있는 거예요. 12조 2문 판례는 있고 협의의 소익 판례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12조 2문에 법률상 이익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법률상 이익, 12조 2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각하고 있으면 본안이잖아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위에서 나는 협의의 소익으로 본다라고 내 입장, 내 주장 다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지 끝까지 내 고집 부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상 이익의 인정 범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률상 보익설, 확대된 법률상 보익설, 위험성 확인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제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조정 한번 해드릴게요. 문제가 말입니다. 앞에서 예외적 인정 사유 있죠? 문제는 예외적 인정 사유 부수되는 이익 쪽 하나, 가중제조품 규정 쪽 하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만약에 부수되는 이익, 지금은 부수되는 이익 문제예요. 그죠? 부수되는 이익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여기 학설에서 법률상 보호익설하고 확대된 법률상 보호익설 이거 두 개만 대립시켜도 돼요. 그 다음에 가중제처분 규정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법률상 보호익설하고 위험성 확인익설하고 이거 두 개만 대립시키셔도 돼요. 그냥 다 귀찮으면 세 개 그냥 쓰고 다니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 예, 판례는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가 부수되는 이익 문제면 부수되는 이익 쪽 판례 던지셔야 되고요. 가중제처분 규정 문제면 가중제처분 규정 쪽에 판례 던지셔야 됩니다. 엉뚱한 거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에 따라서 판례는 잘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판례 보시게 되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인사 규정 등에서 승진 승급에 대한 제한을 가해야 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라는 거, 이거 확인의 이익이죠? 확인의 이익. 예. 취소용으로 돌리면 확인의 이익은 뭐에 해당합니까? 어떤 소송 요건이에요? 협의의 소익이죠? 협의의 소익. 그쵸? 이거 협의의 소익 판례인 거예요, 그러면. 협의의 소익 판례인 건데, 인사 규정에 승진, 승급 제한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해임 처분에 의해서 직위 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잘 보세요. 여기서 해임 처분이 나와서 얘의 효력이 이렇게 상실됐어요. 근데 직위 해제에 따른 뭐 인사상 또는 급여상 불이익에 대한 효과가 얘가 따로 얘만의 고유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 없는데 뭐하러 다투냐 이겁니다. 얘만의 뭔가 고유한 효과가 있었어야 되죠.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우선 지위는 유지시키면서 이게 없어도 협의 수위가 없고 이게 없어도 협의 수위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사상, 급여상, 불이익과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규에 좀 뭐하러 다투려고 하냐? 네 기분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예, 옆에다가 뭐라고요? 예, 인사기록카드와 불문경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사기록카드와 불문경고. 여러분들 행정고시에서 과거에 불문경고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판례는 불문경고와 관련된 문제가 두 개가 판례가 있어요. 하나 판례는 뭐냐면 그 출제되었다는 함양군 판례예요. 불문경고 원래는 견책을 내야 돼요. 견책을 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표창을 너무 많이 받았어. 완전 훌륭한 친구야. 그래가지고 이 표창의 실적을 근거로 해서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주지 않고 그냥 불문경고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불문 그냥 경고만 할게 경고만 했어요. 근데 불문경고가 처분이에요? 경고만 받았는데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렇게만 보면 법적 효과가 발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문경고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함양군 판례에서 처분이라고 했어요. 왜 처분이라고 했겠어요? 함양군 규칙에 따르게 되면 인사기록카드에 불문경고를 받았을 때는 불문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인사기록카드에 불문경고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표창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방금 전에 어떻게 됐어요? 견책은 분명히 처분이잖아요. 징계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불문경고로 내려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표창을 못 받게 한다면 이건 당연히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될 때는 그때는 뭐야? 그때는 처분성이 인정돼요. 그거 말고 또 어떤 판례 있어요? 부하 직원이 상급 직원 멱살 잡고 흔들었어요.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 그런 식의 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다른 뭐 어떤 규정이 없었어요. 이때는 불문경고 처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대상적격 흠결이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인사기록카드에다가 만약에 불문경고를 받았던 사실을 기록을 한다. 그러면 처분이 되고 아니면 처분이 안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인사규정에서 인사상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규정이 있으면 협의수익이 인정되고 없으면 협의수익이 인정이 안 되고 이건 대상적격, 이건 협의수익. 어쨌든 기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판례예요. 직위의 처분으로 인해서 밑줄 승진 승급의 제한을 받아요. 승진 승급 제한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인사상 불이익이에요. 보수가 감액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급여상 불이익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만 갖고 된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1번 이거 있어야 돼요. 1번 근로자의 신분 지금 현재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야? 해임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서 밑줄 해임 처분에 뭐가요?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이에요.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로자의 지위가 완전히 상실됐다라고 볼 수 없단 말이죠. 살아날 가능성도 있단 말이지. 살아나는 범위 내에서 직위해제를 다툴 만한 실익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맨 끝에 보시게 되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협의 수익이 있다 이겁니다. 사안의 검토. 직위 회복의 문제. 지위 회복은 해임 처분 다투는 거예요. 지위 회복은 해임 처분을 다투는 거고 직위 회복은 직위 해제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 밑줄 보세요.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돼요. 근데 이미 해임 처분에 관해서 취소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해임 처분에 대해서 현재 다툼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밑줄 근로자의 신분은 상실되지 않았다. 이게 한번 깔려줘야 되죠. 이게 한번 깔려주고 그 다음 줄에 밑줄 승진 승급 제한 및 보수 지급 불이익 규정. 이거 갖고 협의 수익 인정시키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거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한 거야. 하나만 있어갖고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피고적격부 들어갑니다. 피고적격. 첫 번째 줄에 합의제 행정관청 밑줄 그시고 합의제 행정관청 뭐예요? 오른쪽에 행정청의 지위 인정돼요.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는 규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줄에 밑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얘가 피고다라고 개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가 피고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써 있는데. 그죠? 판례 보시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판례도 왜?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체주의 문제는 뭐로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예, 세 번째 줄에 재결주의 밑줄 그으세요. 재결주의.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이상 네 번째 줄에 필요적으로 경유.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경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체주의 적용되는데 사안의 경우 보세요. 예, 밑줄 그으시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었으므로 별거 없죠. 그렇죠? 거쳤다고 했잖아요. 거쳤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체주의 위반에 따른 부적법 각하 사유는 없어요. 그죠? 제소기간도 이거 살짝 언급하고 별 말이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며칠 만에 제기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소기간 보시게 되면 재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논점 강의에서 우리 제소기간 논의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제소기간 어떻게 했었어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 갖고 하잖아요. 그죠? 없는 경우. 그러면 안날이면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모르고 있었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고 만약 재결이 있었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들어가죠.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밑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도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럼 여기서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원래는 며칠 적용시켜야 됩니까? 90일 적용시켜야 되죠. 근데 이것도 별도의 규정이 또 있더라 이거예요.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15일 이내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판례도 15일 이내에 제소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특별히 설문에서 15일 바뀌다라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없으니까 15일 지났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경우의 수 나누실 거예요? 경우의 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처리하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55회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같이 봤는데요. 논점이 아주 많았어요. 그렇죠? 논점이 아주 많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나씩 다 곱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아시겠죠? 흐름을 익히시게 되면 이 정도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높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핵심이에요? 흐름만 잡아주시면 남이 아무도 못 써요. 남이 아무도 못 쓰고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막 자세한 것까지 디테일한 거 다 터치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흐름을 잃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면 흐름만 잡는다. 쉬운 문제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5회 행정고시 문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